더운 여름 어느 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이후 갑자기 뱃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아파온다면? 아픈 배를 이끌고 가는 곳은 바로 화장실. 비로소 화장실에 가서야 마치 뱃속의 모든 것을 다 비운 것 같은 폭풍설사를 했다면 아마도 식중독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었을 텐데요. 식중독은 말만 들어도 다 알 법한 아주 흔한 여름철 질환입니다. 특히 음식을 먹은 이후 바로 설사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식중독은 왜 걸리고 이 질환으로 인해 갑자기 배가 아파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식중독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음식을 섭취해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질환입니다. 즉 우리 몸속 대장이나 소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혹은 화학 물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세균성 식중독으로 세균 자체로 인한 감염 혹은 그 세균이 만들어내는 톡소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균이 특실거리도록 만드는 주범은 바로 기온. 여름철 특유의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다양한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위생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안 좋은 방향의 시너지가 형성됩니다. 가령 막 조리한 음식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34시간가량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종 균들이 증식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균인 포도상구균을 비롯해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비브리오균, 장티푸스, 그리고 캠필로박터균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도상구균을 예로 들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노출돼 상했거나 덜 익힌 육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약 3시간 내외로 복통이 시작, 구토 혹은 설사가 나오게 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상한 닭고기나 우유, 달걀 등을 섭취해 나타나는 살모넬라균 역시 고열 및 폭통 혹은 설사를 23일간 지속시킬 수 있고요. 이외 가금류에서 잘 증식하는 캠필로박터균과 소 및 돼지 내장에 서식하는 병원성 대장균 역시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들 균은 모두 섭씨 3037도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하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수가 23배로 증가하며 빠르게 증식합니다. 한 연구를 보면 한 마리가 4시간 만에 1600만 마리로 급증한다고 하니 정말 단시간 안에 많은 증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은 이들 세균이 이처럼 증식하기 딱 좋은 계절로 보통 79월에 가장 많은 발병률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금방 발병할 수 있는 식중독, 만일 상한 음식을 먹어놔도 모르는 사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만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충분한 수분, 보충과 이유, 기름기 없는 음식 섭취, 그리고 무분별한 지사제 복용 금지입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처 방법은 바로 몸속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에요. 수분 보충은 식중독 치료의 기본 원칙인데요. 구토나 설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 체내 수분과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기에 이를 빨리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 간혹 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설사가 더 나오는 것 아닐까 하는 착각인데요. 오히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 악화되거나 실제 탈수로 이어져 회복이 더욱 늦어질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설사는 우리 몸속의 유해한 성분을 밖으로 배출하려는 우리 몸이 가진 본능적 반응으로 이때 물을 마신다고 설사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양은 하루 기준 약 1리터 정도입니다. 다만 심한 구토나 폭통으로 인해 수분 섭취 자체가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라면 바로 병원으로 가 수액을 맞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물은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상태로 섭취해야 흡수를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끓인 물에 설탕 혹은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수분 섭취 방법은 물 1리터에 설탕 4티스푼, 소금 1티스푼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순수한 물보다 더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등 아무 것이나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해요. 동시에 설사를 하다고 해서 무조건 굶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 위장의 정상 피세포는 며칠 동안 영양분 공급이 되지 않으면 흡수 능력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는 오히려 설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설사 후 곧바로 먹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나 설사가 줄어들거나 멎어질 때 기름기 없는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미음이나 죽 등의 기름기 없는 담백한 음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사를 먹게 할 지사제 혹은
항구 토제를 내 판단하에 마음대로 복용하는 것도 금물. 설사는 장내 톡소를 배출, 그리고 구토는 위장내 톡소를 배출하는 우리 몸의 반응이기에 이때 잘못된 약제를 복용한다면 톡소나 세균의 배출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복이 지연되면서 고통의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열이 많이 나거나 혈변까지 나온다면 항생제가 유용할 수 있지만 사실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에는 잘 듣지 않아요. 이때는 병원으로 가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이루어요. 모든 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한 법. 식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것은 바로 칼이나 도마 등의 주방용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칼과 도마는 원재료와 접촉하는 대상이기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이에 야채와 생선, 그리고 고기용 등으로 구분 지어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남아있는 균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척해서 보관해야 하고요. 행주를 젖은 채로 그냥 방치하는 것도 안 좋은데요. 제대로 삶아서 잘 말려 사용하거나 이 작업이 귀찮다면 그냥 일회용의 물티슈나 타월을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각종 음식을 익혀 먹는 것도 중요하죠. 고기나 어패류의 경우 내부까지 모두 다 가열시켜 완전히 익히는 것이 좋아요. 만일 다 먹지 않고 남기는 경우라면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날 것으로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류라면 중성세제에 소독제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여러 차례 씻어 보관해주세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간편식 혹은 반조리 음식이라면 구매 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여름철 자칫 내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중독. 사실 기본만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식재료와 식기구 다시금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해보세요.